우리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에 거의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켜서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산업화의 성공으로 소득이 높아지면서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었고, 이러한 중산층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결론적으로 민주화로 연결된 것입니다. 두터운 중산층은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고,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면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 불안정이 가속화되어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을 받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5개월 동안 좌파 사회주의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면서 우리 경제를 망치고 특히 중산층이 급격하게 감소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회주의 정책이 국가 경제를 망쳐서 그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는 것은 세계사의 교훈인데,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무식해서 몰라서 이런 짓을 하는지, 알면서도 내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만용을 부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단해야 할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과 좌파 독재로 파멸한 베네수엘라 꼴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지표를 보면 워낙 나쁜 지표가 많아서 이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는 팻말을 내걸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가 무려 118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60대 이상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초단기 복지성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45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거나 직장의 휴폐업으로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무려 21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고용이 좋아졌다면서 관료들의 아부용 통계만 인용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제대로 월급을 받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고 가정경제, 특히 중산층 가정의 삶이 매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 비율은 국민 경제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데,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중산층 비중은 58.3%로 3년 전인 2016년 66.2%에 비해서 무려 7.9%나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이렇게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 결과적으로 소득 양극화를 불러일으킨 원흉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은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를 망가뜨린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세금 걷기로 지난해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률은 26.8%로 전년 대비 1.4%나 올라서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우리 경제를 망친 것도 모자라서 조국 사태를 키워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조국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2번이나 기각했다가 3번째에 겨우 영장을 발부해 주었다고 합니다. 증거인멸이 가능한 이 가장 큰 피의자 자택을 가장 늦게 압수수색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법원의 반대로 검찰이 조국 부부의 휴대폰 압수와 계좌 추적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미뤄볼 때에
정경심이 구속영장의 발부가 제대로 될지 예측이 불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권은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넣기 위해서 수만 명의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발언을 하고 난 뒤부터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모두 미쳐 날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은 한마디로 도덕과 양심을 저버린 위선자이자 사기꾼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국민 분열의 대통령이 기름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과 그 가족은 비리와 불법의 종합 패키지로 판명되고 있는데 그런 인물에게 정의와 공정의 칼을 맡기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피의자 조국에게 개혁의 칼을 앉아서 맞는다면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 시작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좌파 사회주의로 경제를 파멸로 몰아넣고 사법부 장악으로 법치주의를 망가뜨린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베네수엘라형 급행열차를 타는 것이 아닌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과 좌파의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개방 경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문재인 좌파 사회주의 정권에 강력히 맞서야 합니다. 강력히 맞서서 사회주의화를 막기 위해서는 분열된 우파 정치권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보수우파 통합 노력이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례특위에서 국회법이 무시된 채 통과된 것과 또 조국 블랙홀로 그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보다 몇 배 더 중요한 선거법 개혁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삭발 단식 투쟁보다 높은 수위인 최후의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상 분당 상태인 바른미래당의 양심 세력과 통합을 위한 협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작해 주기 부탁합니다. 베네수엘라 우리나라와 너무 먼 나라였기 때문에 참 잘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차베스라는 이상한 지도자가 나서가지고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베네수엘라는 좀 상당히 후진국 수준이 낮은 나라라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부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지도자나 잘못 만나가지고 현재 남미에서 20년 만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살인율이 세계 최고고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300만 명의 지식인들이 탈출해서 그런 이 저항마저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말하자면 망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까 볼리바리안이 큰 힘을 발휘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노총 미리 조직된 민노총과 정교조와 똑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국가의 흥망성쇠는 시민의식이 살아있으면 그걸 막을 수 있는데 과연 과거 우리가 민주화 투쟁으로 우리나라 민주화 일으켰던 80년대 6월 항쟁 때만한
이 저항 의식이 아직 살아있는지 하는 것이 이제 10월 3일 날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참 걱정이 됩니다. 이 권력자의 오기, 오판, 그리고 자기 확신에 찬 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 이것이 한 나라의 역사를 그르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왕적 권력 구조입니다. 이것을 개헌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권력자, 현재는 문재인인데 문재인의 오판, 그리고 무식함, 그리고 아무 말도 안 듣는 그런 자기 확신에 찬 똥꼬집,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고 분열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내전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검찰청 앞에서 도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수만 명이 모이는 거, 이거 지금 내전 상황 아닙니까? 이것을 문재인이가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대통령 선거, 법적 선거일 며칠 전에 모 언론사 사주가 부친상을 당해서 문상하러 갔는데 제 바로 뒤에 문재인 후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인이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그 언론사 간부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미 막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당신이 대통령 당선되지 않겠나. 근데 내가 겪어보니까 제왕적 권력구조, 이것이 제일 큰 문제다. 지금 7번째의 현재의 헌법체제에서 7번째의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는데,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러한 제왕적 권력구조를 당신 손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내가 박근혜를 제일 잘 아는데 박근혜라는 사람은 절대로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박근혜가 노력했지만은 최순실 같은 이런 엉뚱한 방향에서 일이 터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권력구조를 바꿔라 했더니 문재인 후보가, 선배님, 저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은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론사 회장, 사장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다. 당신이 제왕적 권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당신이 대통령 된다 하더라도 3년 안에 권력형 대형 부정 사건이 터져가지고 당신도 결국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 그게 바로 터진 겁니다. 여러분, 조국이 부정 게이트 아닙니까? 이것을 권력자가 이걸 막으려고, 아까 이 윤석열 해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그 법이 검찰총장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버티면 해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문재인의 이러한 자기 확신, 내가 하면 그렇지 않다. 아니 지금 실업률이 사상 최고인데 국가 예산으로 국민 여러분 내시는 세금으로 그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그 생계형 아르바이트 지원해줘. 그걸 일자리로 만들어가지고 고용률이 높다고 국민들에게 속이는 사람이 바로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걸 문재인이가 몰라서 그런 말 하겠습니까? 국민 속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9월달 통계인가 무려 6만 9천 개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국민 앞에 일자리 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국 사태의 본질은 문재인이다. 문제는 문재인인데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지금 광화문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문재인 잘못됐다, 조국이 뭐 사퇴시키라, 이거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정권에 마음이 떠난 국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우파한테 가야 되는데 분열된 우파에게 가기 싫어가지고 중간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현재 국민들 아닙니까? 애국심 높은 국민들. 그래서 분열된 우파가 통합을 해가지고 내년 4월에 이겨야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파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중간에 중단된 것이 조국 블랙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우리 당의 무능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버렸어요. 패스트 트랙을 타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은 겁니다. 국회법 해석을 잘못했는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놨습니다만 그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건조정 심의 신청으로 90일간 이걸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느긋하게 있었는데 이게 뚫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은 통합은 안 됩니다. 분열로 가게 됩니다.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1당, 2당이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으로서는 우파 의석 확보를 위해서 지역구는 우리 한국당 후보를 찍어주시오. 비례대표는 우리의 우당 A 정당을 찍어주시오라고 선거운동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우리 우파 우리 그 연대 정당을 또 하나 지정을 해야 돼요. 이럴 땐 분열입니다. 이제 기독교 정당 나오죠, 불교 정당 나오죠, 호남 정당 나오죠, 충청도 정당 나오죠. 완전히 막 정치권이 혼란으로 가게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 구조 하에서 이런 다당제, 연동제 비례대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혼란으로 갑니다. 베네수엘라 그렇게 해서 망한 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 딱 이렇게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차베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11월 28일부터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적으로 우리가 약합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정의당에서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이 연동제 비례대표제로 선거법 개정이 되어야 자기 자당이 유리하다 해가지고 정의를 외면하고 글로 조국을 갖다 두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국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우리 당의 미래, 우리 우파 국민의 미래 100배로 더 중요한 연동제 비례대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삭발, 단식 이 수위를 훨씬 넘는 최후의 이 저지 수단을 우리가 강구해야 돼. 그걸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지.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너무나 부족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호소해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